자, 이과제물을 모델링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렉탱글 이렇게 할까요? 100, 900. 그 다음 푸시앤풀 150. 자,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보시죠. 보시면 여기까지가 390, 다시 이쪽에서도 390, 여기만 12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모서리를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선택한 다음 복사하기. 자, 이쪽으로 390, 그 다음 다시 한번 120. 그러면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여기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390, 120.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선을 그려야 되는데, 원래 선은 여기서 그려야 돼요. 여기서, 자, 이런 식으로요. 여기서도 이렇게요. 그 다음에 절반을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미드 포인트를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그 다음에 모습이 완성이 된 겁니다. 이 선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 면을 지우게 되면, 여기 선이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밑에가 선이 가려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걸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여기 중간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여기 중간을 연결하시고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는 35mm네요. 이 선을 선택하고 자, 이렇게 35mm. 그래서 라인으로 다시 한번 선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얘가 그러니까 경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죠. 이 선을 따라서 팔로우미로 클릭. 다시 볼까요?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자, 미드 포인트로 연결하고 경로가 이렇게 두 개예요. 팔로우미 클릭. 이렇게 되게끔.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자, 미드 포인트로 다시 한번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자, 여기도 마찬가지. 다시 35mm. 다시 라인 선택하고 경로죠. 팔로우 미. 다시요.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럼 이렇게 생긴 모습이 나와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문제가 뭐냐면 경로에 면이 이렇게 수직으로 오기 때문에 여기를 끝까지 마무리할 수 없다는 게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선으로 그리시면 돼요. 이렇게 연장선을 그리시면 됩니다. 연장선이 그려질 때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보세요. 이 선의 색깔이 확대돼서는 안 나오는군요. 자, 선의 색상이 이렇게 선홍색으로 나옵니다. 이게 연장선이에요. 지금 선의 색상이 빨간색도 아니죠. 그죠? 근데 선홍색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건 뭐냐면 선의 연장선이라는 뜻입니다. 선을 여기까지 쭉 연장시키고 그 다음에 미드 포인트 다시 한번, 자, 다시 이쪽에서 선을 연장시키고 다시 미드 포인트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이만큼은 지우셔야 돼요. 지우시는 겁니다. 여기도 지우고 다 지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해당 모습이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팔로우미를 여기까지 쫓아온 거고, 그래서 여기를 지워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지우고. 그래서 모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선을 이렇게 그리다 보면 선홍색으로 나오는 때가 있어요. 이게 연장선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서도 이렇게 연장선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끝점, 중간점, 다시 끝점. 나머지는 이레이즈. 지우고, 네. 여기도 지우면 모습이 완성이 됐네요. 그리고 얘는 언제 또 생겼지? 자, 지워보시죠. 지우면 완성되겠습니다. 자, 요번엔 이렇게 생긴 걸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방금 봤듯이 팔로우미는 해당 면에 직각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면을 파고 나갈 거면 이 면과 직각인 면에 혹은 여기에 이렇게 삼각형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를 작업할 거예요. 그러면 이 면과 직각인 면에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경로와 수직이 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보시죠. 렉탱글 500, 500 푸시앤풀 500. 자, 그 다음 여기만 이렇게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서리 두 개를 선택합니다. 옵셋 100. 자,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100.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 옵셋 100. 다시 자, 전체 선택하고 옵셋 100. 전체 선택하고 옵셋 100. 전체 선택하고 옵셋 100. 그러면 모양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네,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수직으로 면을 그려야 됩니다. 지금 라인이 이렇게 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어느 한쪽이든지 수직인 면을 그려야 돼요. 삼각형 면을 그려야 되는데, 자, 저는 이렇게 빼서 이렇게 수직인 면을 그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라인. 여기서부터 선을 이만큼 뗄 겁니다. 면을 뗄 거고요. 여기 면에 동일한 삼각형을 그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20mm, 반대쪽으로 20mm, 다시 한번
여기서 20mm, 즉 요만큼 40mm고요. 그 다음 수직으로 이렇게 Z방향으로 20mm. 자, 이런 모습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하나 그렸습니다. 다시 한번 라인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끄집어냈습니다. 그리고 얘를 복사를 할 겁니다. 이렇게요. 여기 면이죠. 경로가 여기죠. 얘와 수직이 되게끔, 경로와 수직이 되게끔 면을 만드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렇게 보시면 수직이 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그리시면 되고, 여기 길이는 여러분들이 적당하게 빼시면 돼요. 적당히 빼시면 됩니다. 어떤 수치가 있는 게 아니고 저처럼 그냥 여기를 저는 벗어나게끔만 그린 것 뿐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여기 면을 볼까요? 이 경로를 따라서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얘와 수직이 되게끔, 그러니까 이 선과 수직이 되는 면, 바로 여기죠. 여기 면과 나란하게 그리셔야 됩니다. 자, 적당히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20, 그 다음 40, 다시 한번 20. 자, 어떤가요? 수직이 되게끔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자, 그 다음에 이 선들은 사실은 필요 없어요. 지우셔도 돼요. 이렇게 얘만 있으면 돼요. 자, 여기도 보실까요? 자, 라인. 자, 제가 이렇게 뺐습니다. 그 다음 20. 자, 반대쪽으로 가야 되니까 40. 다시 한번 20. 자, 이렇게요. 수직이 되게끔. 수직이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수직이 되게끔 삼각형들을 이렇게 그려 놓으시면 됩니다. 전부 다 그려보시죠. 지금부터는 뭐 별다른 건 없어요. 선을 선택하고, 자, 이렇게 선을 선택하고 팔로우 미 클릭. 그럼 이렇게 파고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팔로우 미, 다시 선택하고 팔로우 미, 다시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이렇게 면을 파고 들어가서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지금부터 여기는 식탁을 모델링을 할 겁니다. 자, 보도록 하시죠. 먼저 여기 다리부터 모델링을 할 건데, 이 다리의 크기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나와 있어요. 70에 70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70, 70 보이시죠? 그런데 아래쪽은 40에 40입니다. 어느 부분이 달라진 거냐면 바로 이 부분. 여기 100mm 있죠. 이 100mm 동안 70에 70으로 오다가 여기서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렉탱글. 자, 70,70 푸시앤풀 720. 자, 일단 여기까지 하나 만들어 보시겠어요?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쪽이 바깥쪽이에요. 이쪽에서 바라보는 게 안쪽이고, 그러니까 안쪽에서 바라보는 걸로 이렇게 돌립니다. 자, 모서리 두 개를 선택하고 이렇게 100mm를 복사합니다. 그러면 70mm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 다음 이 아래부터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바닥에 있는 모서리가 자, 이쪽으로 30mm. 다시 이 모서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30mm.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줄어드는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요.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30mm가 줄어드는 형상이 되고, 이걸 다 만든 다음엔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하시면 됩니다. 메이크 그룹.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그 다음 렉탱글. 바로 여기 꼭지점에 잡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식탁에 상판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렉탱글 이렇게요. 1200, 750. 그 다음 푸시 앤 풀로 30mm 이렇게 위로 올리신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메이크 그룹. 그러면 상판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일단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대칭을 해야 돼요. 제일 첫 번째는 복사입니다. 요 모서리가 여기까지 복사해 오면 돼요. 대칭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케일이고 두 번째는 플립입니다. 자, 스케일. 자, 선택하고 스케일 버튼 누르면 여기 조절자들 나오죠? 얘를 선택하고 -1이라고 쓰고 엔터 치면 이렇게 대칭됩니다. 대칭된 거 보이시죠?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스케일.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조절자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얘가 이 방향으로 가야 대칭이 되겠죠. 그죠? 자, 이때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1이라고 쓰는 겁니다. 자, 이렇게 -1. 그러면 정확하게 딱 대칭이 돼요. 두 번째가 뭐냐면, 자, 오른 버튼 누르면 여기 플립 얼롱이라는 게 있습니다. 플립이 뒤집다란 뜻이에요. 우리 휴대폰에 플립폰 있잖아요. 플립폰, 폴더폰 있잖아요. 플립폰은 이렇게 하는 거 플립폰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뒤집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레드 방향으로 뒤집기, 그린 방향으로 뒤집기, 블루 방향으로 뒤집기. 지금 보시면은 이 방향으로 뒤집어야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레드 방향으로 뒤집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플립, 레드 방향으로 뒤집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선택하고 복제하고. 자, 이번엔 어느 방향으로 뒤집어야 돼요? 이렇게 뒤집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른 버튼 눌러서, 자, 플립 얼롱 그린 방향. 그러면 이렇게 다리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자, 다리를 완성시켜 보시죠. 자, 여기 끝에서 지금 여기 끝이 있죠. 여기까지. 여기 꺾어진 점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사각형을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그려보실까요? 이제 지금 보시는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재질 불러왔었잖아요. 이렇게 재질을 여기다 적용해 줬었잖아요. 그죠? 지금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재질을 불러오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파일 메뉴에 보시면 임포트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제가 최대한 천천히 해볼 테니까. 파일 메뉴에 보시면 임포트라고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임포트는 불러들이기란 뜻이에요. 우리가 보통 세이브나 오픈을 쓰죠. 이건 동일 형식. 내가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동일 형식의 파일을 불러들이거나 저장할 때는 오픈 세이브를 쓰지만 다른 형식의 파일을 불러오거나 혹은 저장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임포트, 익스포트를 쓰게 됩니다. 임포트는 불러오는 것, 다른 형식의 파일을 불러오는 거, 익스포트는 다른 형식의 파일을 내보내는 거. 자, 우리가 쓸 거는 뭐냐면 JPG 파일을 불러올 겁니다. 임포트. 자, 여러분들도 임포트를 한번 해보실까요? 자, 어디 갔을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파일이 나오면 이 아래 여기 이미지가 있고 텍스처가 있죠.
이미지는 말 그대로 이미지가 그림 파일이 그대로 사각형 객체로 들어오는 겁니다. 사각형으로 들어오는 게 이미지고 우리가 쓸 건 텍스처입니다. 이게 재질이란 뜻이에요. 텍스처라는 단어가 질감이란 뜻입니다. 내가 지정한 사물의 질감을 표현할 때 쓰는 게 텍스처예요. 그리고 텍스처를 선택하시고 오른쪽으로 쭉 가시면 여기 파일의 종류가 이렇게 나옵니다. 불러드릴 파일의 종류들이 이렇게 있죠. 보통은 우리가 사과 파일이라든지 TIFF 파일, 그 다음에 여기 PNG 파일, JPG 파일을 쓰죠. 근데 우리가 조금 아까 저장했던 게 JPG예요. 그러니까 JPG를 이렇게 선택하면 여기에 JPG 파일이 이렇게 딱 나타납니다. 여러분들도 다 찾으셨나요? 텍스처에 JPG 선택하고 임포트.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와요. 내가 선택한 면에 자동으로 이렇게 맞춰서 들어옵니다. 이때 지금 들어갈 건 여기죠. 요 구퉁이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높이를 그대로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질감이 들어와 버립니다. 근데 이 질감은 패턴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자, 보시면 우리한테 필요한 건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여기 끝에 있는 모서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렇게 이동해서 잘라버릴 겁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볼까요? 모서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나한테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딱 선택해서 패턴 하나만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자를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잘라보시죠. 지금부터 할 건 뭐냐면 이 패턴을 따라서 오려낼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전부 다 곡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요. 자, 바로 여기 두 점이요. 시작점, 끝점, 그 다음에 중간점. 그러면 곡선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다시 볼까요? 시작점, 중간점, 끝점. 이렇게요. 다시요. 시작점, 끝점, 중간점. 이렇게요. 근데 얘를 그리실 때 여러분들이 특별히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자, 이렇게요. 곡선 엄한대로 틀어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되지 않도록 시작점, 끝점, 중간점. 그래서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겁니다. 다른 방향으로 그려지진 않았을까라고 그래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여기서 대략 한 중간 정도? 그 다음에 시작점. 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자, 어떤가요? 이렇게 딱 따서 그린 거 보이시나요? 그리고 싹 지우면 어떤가요? 이렇게 곡선 따라서 그려진 거 맞죠?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따보시죠. 이 곡선 그리는 요령은 절반입니다. 여기서부터 절반, 이렇게 절반씩이요. 이런 식으로 절반씩. 한 번에 다 그리려면 이거 안 돼요. 이렇게 꼭지점까지 한 번에 다 그리려면 안 되고 이렇게 절반씩만 그리시면 돼요. 절반 또는 3분의 1씩 그리시면 곡선을 예쁘게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얘를 복사를 합니다. 이렇게 쭉 복사해 놓으세요. 옆으로 복사. 그 다음 오늘 배웠던 오른 버튼 눌러서 레드 다이렉션으로 플립.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붙여넣기 하시면 하나가 된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하나를 만드시고 마지막은 스케일로 이렇게 갖다 줄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이 완성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완성시켜 보시죠.
푸시앤풀로 이렇게 30mm만. 그러면 여기 패턴 사라진 거 보이시나요? 3D가 되면서 패턴이 사라집니다.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10mm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하나는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네, 그 다음부터는 복사예요. 다 복사하는 겁니다. 얘가 여기까지 복사되고 다시 안쪽으로 10mm. 그 다음에 두 개 동시에 선택하고요. 이렇게 두 개 동시에 선택하고 위로 올립니다. 자, 로테이트. 자, 미드 포인트 한번 이렇게 마우스로 찾아줍니다. 그 다음 여기 미드 포인트 찾아줘요. 중간점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라인 따라서 움직이면 미드 포인트에 미드 포인트를 찾아줍니다. 스케치업이 이거 이제 오스냅 트래킹이라고 해요. 캐드 쪽에서 스냅 트래킹이라고 하는데 스냅 추적이 됩니다. 중심점 클릭하고 원점 클릭하고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근데 우리는 이걸 복사를 해야 돼요. 컨트롤 키 한번 눌렀다 떼면 이와 같이 복제가 들어갑니다. 90도 복제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 이동하기. 꼭지점 하나 붙잡아서 클릭. 자, 그 다음 풀고 선택하고 다시 이동하고. 자, 안쪽으로 10mm. 자, 얘도 이동하기, 안쪽으로 10mm. 그 다음 두 개 동시에 선택하고 스케일. 자, 이렇게 여기 모서리를 클릭하시면 돼요. 마우스로 모서리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자동으로 크기가 맞아집니다. 자, 형상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완성시켜 보시죠. 자,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번에는 이렇게 할 겁니다. 아까 우리 임포트 할 때 뭘 썼나요? 텍스처를 썼죠. 텍스처는 내가 지정한 객체의 질감으로 들어온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여기에 벽돌 질감을 쌓고 싶어요. 근데 여기에 벽돌이 있어요. 그죠? 여기 벽돌이 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다른 벽돌을 쓰고 싶어요. 그럴 때 파일 메뉴에 임포트,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여기 이제 재질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이거 공유 폴더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디 갔나요? 매핑 소스에 벽돌. 네, 여기 있네요. 이렇게요. 이미지로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이런 거. 산호석 이쁘죠? 자, 산호석 선택하고 임포트. 어떤가요? 질감으로 들어온 거 맞나요? 산호석 벽돌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텍스처로 들어온 겁니다. 이게 질감 넣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 방법입니다. 다시 볼까요? 임포트. 예를 들어서 모니모 선택하고 임포트. 자, 요만하게. 그럼 어떻게 됐나요? 나무처럼 보이나요? 이게 바로 질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나무 질감, 벽돌 질감, 천 질감, 그 다음에 뭐 잔디 질감, 이렇게요. 우리가 만지는 이런 책상이나 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질감, 촉감이죠. 그런 느낌을 나게 하는 것, 그게 텍스처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번엔 뭘 쓸 거냐면 이 위에 텍스처 위에 이미지라고 되어 있죠. 이 이미지를 쓸 겁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미지를 쓰게 되면 사각형 객체로 들어옵니다. 선택하고 전등 선택하고 임포트. 그러면 자, 높이 적당히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 불러와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전등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안 되죠? 자, 로테이트 명령어를 쓰고 화살표 버튼을 눌러 보세요. 자, 이렇게요. 원점 0도, 그 다음 90도. 이렇게 90도 세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얘를 분해할 겁니다. 얘를 분해할 거예요. 오른 버튼 누르시면 익스플로드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익스플로드가 분해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오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이거 익스플로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와 같이 딱 분해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죠? 이거 익스플로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끊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도 질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텍스처로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패턴으로 들어옵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딱 필요한 만큼만 딱 잘랐을 때 이렇게 써요. 자, 그 다음 렉탱글, 사각형을 그립니다. 왜냐면 요 중간 자를 거거든요. 자, 선택하고 이동하기. 적당히 맞춰주세요. 다시. 다행히 이 원과 이 원의 크기가 똑같아요. 원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택하고 한쪽만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삭제하기. 그러면 앞에서 본 것과 옆에서 본 부분이 정리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그 다음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얘도 트리플 클릭해서 메이크 그룹. 둘 다 메이크 그룹 합니다. 자, 그 다음 이동합니다. 미드 포인트로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다시 로테이트 0도 90도 이렇게요. 이렇게 로테이트 하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아까 제가 자동차 보여드렸었죠? 자동차, 집, 뭐 이런 제품 모델링은 이게 기본입니다. 이런 포지션이 기본이에요. 앞에서 본 거, 옆에서 본 거, 혹은 위에서 본 거, 이걸 다 이와 같이 맞추어 놓고서 그리고 모델링을 시작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렇게 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 뒤쪽도 봐야 된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뷰 메뉴에 보시면 페이스 스타일에 보시면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습니다. 페이스, 면이죠. 면에 대해서 와이어 프레임, 면을 와이어 프레임, 와이어, 철사 모양의 프레임, 구조물, 철사 모양의 구조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히든 라인, 은선 가리기, 히든 라인, 요 뒤에가 지금 뒷선이죠. 이렇게. 면에 가려진 부분은 감추기. 다시 볼까요? 쉐이드, 음영 처리하기. 그 다음에 쉐이드 위드 텍스처. 우리가 보는 게 바로 요겁니다. 쉐이드, 음영 처리하고 위드 텍스처. 질감 보기. 근데 요거 말고 맨 위에 엑스레이라는 거 있습니다. 엑스레이 누르면 이렇게 반투명해집니다. 이렇게 반투명 상태로 보시면 전체를 보실 수 있어요. 또 하나 선택을 하시고 오른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하이드하고 락이 있습니다. 락을 누르면 이렇게 빨갛게 바뀝니다. 이제 지워지지 않아요. 심지어 이동도 안 돼요. 이동이 안 돼요. 수정이 안 돼요. 락이라는 게 잠그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 상태로 잠궈버린 겁니다. 이렇게 잠궈놔야 우리가 작업할 때 얘가 편집이 안 되죠. 내가 막 지우는데 얘도 같이 지워지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엑스레이에 잠금을 실행해 놓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이 부분 여기 소켓이랑 전구 부분에 중심이 필요하겠죠. 그죠? 중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테이블 이용해서 이렇게 끌고 나갑니다. 자, 이렇게요. 그러면 중심선 찾아진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 여기도 중심선이 필요해요. 여기도 그래야 이 원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자, 테이프. 자,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이렇게요. 가이드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이 아래다가 원을 하나 그립니다. 이렇게요. 얘가 경로입니다. 얘가 경로고, 그 다음 다시 이렇게 원을 하나 그리고, 자, 반쪽을 지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우리한테 필요한 부분은 여기에요. 이 선이에요. 이 선입니다. 이렇게가 필요한 거죠. 자, 필요 없는 선들 삭제.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아크 명령어. 시작, 끝. 그 다음에 더블 클릭합니다. 원래 두 번째 점, 중간점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더블 클릭. 그럼 곡선으로 바뀐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자, 쭉 가는데 지금 하늘색인데, 선이 하늘색인데, 어느 순간 이렇게 선홍색이 나오죠. 이게 접선이란 뜻이 돼요. 아까 선은 연장선이었죠. 근데 지금은 접선이 됩니다. 그러니까 캐드에 보면 접하고 반지름, TTR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이렇게 누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점을 눌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선을 깎아줍니다. 이와 같이. 그러면 자,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 미. 그러면 전등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네. 다 만들어 놓고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반드시 그룹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이드. 자, 오른 버튼 눌러서 하이드. 감추기. 감춰놔야 여기 작업할 수 있잖아요. 이해되셨나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